전북소방본부가 악성 허위 신고자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허위 신고자 50대 A씨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제시 의원들이 허술한 관급공사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재공사를 하면서 시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한 택시기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마약범죄 단속을 석 달 넘게 진행한 결과 9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 관련 신고는 지난해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악성 허위 신고자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10분쯤 익산시 오산면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익산소방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지휘차와 펌프차 등 12대를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50대 A씨의 거짓 신고로 확인되면서 소방당국은 A씨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면 최초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수로 공사가 배수로 공사로 돼 있다. 배수구가 너무 낮게 시공됐다. 허술한 관급공사에 대해 김제시의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실공사는 재공사를 하게 만들고 김제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잘못된 악습입니다. 제270회 김제시 제1차 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김제시는 2022년 전체 공사 계약 건수는 1,890건 817억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는 현장은 손에 꼽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중에는 현장 중 일부는 공사업체 대표도, 현장 소장도, 작업 반장도,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무자격자임은 물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 또한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되어 정산이 마무리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재발생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공사에서는 용수로가 배수로 공사로 되어 있고 배수로 배수구를 너무 낮게 하여 시공되어 농민분들이 사비를 들여 재공사를 하거나 직접 콘크리트를 부수고 새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한 개고공사 시 지수판과 신축이음제의 시공법도 몰라 엉망인 채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현장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형님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건설업자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는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소한 건설업 및 건축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해야 하며, 둘째, 비전문가 현장 감독에 대한 필수 전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규격화해야 합니다. 넷째,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벌점을 제도화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벌점 누적 시 김제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김제시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산 대비 공사 관련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에 빠진 할머니를 보고 곧바로 저수지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한 택시기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제 소방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구세종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반쯤 전주에 사는 80대 할머니 최모 씨를 김제시 금산면 금평저수지에서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이상한 김새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잠시 뒤 첨벙 소리와 함께 저수지에 빠진 할머니를 목격했습니다. 구 씨는 구명환을 던졌지만 할머니가 잡지 못하자 옷을 입은 채로 저수지에 뛰어들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할머니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 소방서 측은 구 씨가 할머니 행동이 이상함을 감지해 그냥 돌아올 수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머쓱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마약범죄 단속을 석 달 넘게 진행한 결과 9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관련 신고가 지난해보다 5배 넘게 늘었고 소셜 네트워크와 외국인 관련 마약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1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 추천 의원 4명 등 청문의원 12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문회는 직무수행 계획 발표 등 업무 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농학 박사인 이 후보자는 2014년에서 2018년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원장 공모에는 5명이 도전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건 너무 심하다 임마. 최근 한 방송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지역별로 구분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진짜 지역별로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어느 지역인지 구분하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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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니 왜 가는데? 오늘 진짜 짜증난다.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경북 쪽 사람들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굴곡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부산 사람들은 낮고 중간에 높고 이래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간격이 별로 안 커 보여요. 경상도 사투리, 경상남도 안에서도, 경상북도 안에서도 성조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야라는 말은 부산에서는 진짜가로, 진주에서는 애나가로 표현합니다. 형을 뜻하는 말, 부산에서는 형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주 등 서부 경남에서는 은가라고 표현합니다. 대구에서는 희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이라는 말은 나중에 들어온 말이고 이 은가라는 말은 원래 언니야 여기에서 바뀐 말이거든요. 언니야라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손이사랑 부르는 우리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언가로 해서 옛날에 어휘도 옛날 어휘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죠. 경상도 출신이라면 100이면 100, 말만 듣고도 나와 같은 지역 혹은 다른 지역 출신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4년 정도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해졌노? 예, 뭐 이렇게 대답한다던가 뭐 했지 얘라는 말을 제가 쓴다던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뭐랄까 좀 줄인다고 해야 되나? 글자 자체를 갖다 좀 많이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부산이 센 느낌? 경북에서 약간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고 근데 근무지는 또 안동이어서 안동에도 사투리가 조금 달라요. 대구도 다르고.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예전의 형태들이에요. 대구 쪽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죠.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경상남도 쪽 사람들은 변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역 고유의 사투리 특성은 세대가 바뀔수록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표준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인식, 또 미디어의 영향으로 언어마저 수도권 집중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역 소멸과도 관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지향적인 그런 형태들로 갔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지역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이 자꾸 강구되고 안 쓰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버리게 되고.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서 사투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자산들이거든요. 어쩌면 관광 콘텐츠로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좋은 단어들을 개발하고 사람들 인식 오해를 푸는 그런 강좌,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방송국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 차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또 사투리의 특성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달 13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북 개정안 국회 통과와 2차 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한 총리의 전북 방문에 앞선 남은 한 달 동안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이들 현안 사업의 성패가 결정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은 한 총리의 전북 방문까지 한 달여 시간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 관행을 생각하면 국무총리의 지역 방문을 의미 있게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 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와 많은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장치로 제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며 우려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항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8,100g,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어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돼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임실군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9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지사면 관기마을과 오수면 주천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차례 1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연속 선정은 전북에서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귀농귀촌 등의 인구도 늘어나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6일 새벽 3시 50분쯤 남원시 삼해면에 한 비어있는 양계장에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4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계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16일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수박 빨리 먹기와 장애물 3종 경기, 물총 싸움 등이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엔 수박과 복분자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